자, 가는 길 펴세요. 자, 56페이지. 어디 갔지? 자,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자,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한, 밑줄 쳐.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시입니다. 자, 운율과 표현이,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시는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그치?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몇 음보? 3음보. 3음보. 자, 그리고 3음보이면서 7호조입니다. 7호조. 3음보 7호조. 자, 이따가 정리할 거예요. 자,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자, 호흡이 어때? 빨라지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정말로 재촉하는 느낌인 거예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자,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흡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재촉하는 느낌까지 준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재촉하는 그런 어떤 사물들이 나올 거예요. 바로 여기는 바로 늘 쌤이 객관적 상관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 물하고 새.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까마귀와 그 다음에 강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치? 자, 올라갈게요. 이제 시작합니다. 그립다. 화자의 심정을 단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랬는데, 자, 이것은 어떻게? 직설적, 직서적 이렇게 표현하죠. 화자의 감정을 직설적, 직서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때 하나의 음보를 한 행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줄에 3음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음보를 한 행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이때 재밌는 건 하니가 원래 어디 있는 게 좋아요?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하니를 밑으로 내렸어요. 자, 이것을 행 사이에 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행간걸침으로, 자, 뭐니? 망설임의 감정을 표현했다. 여기서는 효과가 중요해요. 망설임의 감정. 그냥 갈까, 그래도. 다 망설임. 다시 더 한번. 말줄임표가 사용됐어요. 이런 걸 말줄임표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말줄임표는 여운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면 심리가 쓰이면서, 자, 보통 일반적으로 한시는 선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후정이 나오는데요. 즉 상황을 던져주고 그거에 대한 정서를 이끌어가는데 여기에선 정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선경 후정이 아니라 선정 후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선정 이게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 갑니다.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거기다 적으세요. 호흡이, 자, 적혀 있나? 안 적혀 있네. 자, 호흡이 빨라짐. 이라고 적어봐. 호흡이 빨라짐. 그리고 위에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요.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는 까마귀와 강물 둘 나와요. 서산에는 해진다고 시간적 배경, 지적입니다. 청각적 심상.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분은 시각적이죠. 특히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줄 거예요. 물이 흐르면 역사, 세대, 인생, 즉 시간과 관련돼서 나와요. 그래서 역사는 흐른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다. 그렇지? 자, 이별의 이미지. 이제 강물을 빠지거나 건너면 이별, 죽음, 절망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별의 이미지. 흐르는 물은, 그렇지?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별을 재촉합니다.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그래서 평안북도, 자, 방언. 내 기억이 맞다면 정주 출신일 거예요. 평안도 정주 출신의 그 시인들이 얘 말고 또 백석도 평안도 전주 출신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향토적 이런 것도 맞는 거겠죠. 자, 왼쪽에 완자쌤의 한마디라고 있으면서 여러 마디를 하는데, 자, 이 시에 1년에서는 문장 구조상 2행에 있어야 할 한의를 3행으로 놓음으로써 행간, 걸침, 그렇지. 읽을 때 시간적 거리감을 주고 이별의 상황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망설임을 잘 드러내고 있어. 자, 밑에 이 시에서는 내면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선정과 외부 상황을 얘기하는 후경, 이것이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선경후정이 아니라 선정, 후경.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화자의 그리움과, 자, 망설임이 강조되고 있어 라고 합니다. 자, 뭐 중요한 것들은 좀 했고요. 자, 이제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 정리하기 갑니다. 시상 정리에 따른 화자의 처지와 정서. 자, 선정, 후경. 암기, 선정, 후경. 자, 이별의 내면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후경, 이별의 외면을 보여줍니다. 자, 밑에 임과 이별하고 임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느낍니다. 자, 시행배열과 시적 의미의 관계. 한행을 한 음보로 구성해서 밑줄 치고 별표. 그래서 호흡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읽는다라는 것은 호흡이 느리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별을 망설이는 화자의 모습과 느린 호흡이 대응합니다. 자, 일부행을 3음보로 구성해서, 자, 빠른 호흡을 읽게 돼. 일부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서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이렇게. 한 행이, 여기 전체에서 일부죠. 한 행이 3음보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에서,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다 3음보.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빠른 호흡으로 읽게 되고요. 화자의 조급한 마음과 빠른 호흡이 대응됩니다. 화자의 정서와 시의 호흡이 대응돼서, 그러니까 느리면 망설임, 빠르면 재촉. 됐죠? 이렇게. 대응되어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 요거 밑줄 쭉 쳐야 돼.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다. 내용은 뭐니? 정서. 형식은 음보. 됐습니까? 빠른 호흡. 자, 밑에 중심 소재의 역할, 객관적 상관물 한번 볼게요. 자, 새하고 물입니다.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깍깍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자, 강물. 이별의 이미지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별을 재촉합니다. 이런 의미들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문장 풀어볼까요? 자, 1, 2, 3, 4 시작. 쟤는 그동안 힌트를 자, 1분. 자, 1번 볼게요. 자, 이 시의 설명에 대한, 자, 여기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말줄임표 있었죠? 말줄임표는 무조건 여운을 줍니다.
자, 그리고 행간걸침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이. 바로 이제 행간걸침. 자, 그래서 망설임을 드러냅니다. 객관적 상관물 두 개 있었어요. 바로 이제 까마귀와 강물. 그러니까 당연히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건 객관적 상관물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인 자, 정환을 드러내는 게 맞고요. 선경후종이 아니라 선정후경입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화 5번. 자,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두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움, 망설임, 아쉬움, 이제 개움. 자, 3번에 보시면 자, 이 시에서 까마귀와 강물이죠. 이별을 재촉합니다. 자, 4번에 보면 A, B의 시행배열을 비교한 겁니다. 자, 기억, 운율 보세요. 한행이 한운보. 자, 왼쪽 A.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니은 보시면 한행이 삼운보. 자, 그 다음에 디귿, 시행의 길이가 비교적 짧다. 자, 짧다, 길다 이렇게 나눴고요. 자, 이게 지금 전체가 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미음 보시면 자, 미음 보니까 A입니다. A. A는 호흡이 느립니다. 그죠? 느려서 망설임.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대응.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 대응. 자, 그 다음. 자, 한 장 넘겨요. 자, 그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강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1년. 자, 이별의 안테게움. 자, 그 다음에 2년. 망설임과 갈등의 심화. 그 다음에 3년.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 그 다음에 4연.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강물입니다. 아, 시 정말 잘 써, 이 양반. 시인들은 다 F야. T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 그치? F야, F.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먼 날 시가 아니더라도 일생 동안 책 한 권은 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이 사실 뭐 기행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소설일 수도 있고, 수필일 수도 있고, 뭐 자서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꽤 괜찮을걸? 아니면 그 책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뭐 사진 밑에다가 뭐 코멘트? 뭐 이렇게. 요즘에 이런 것도 있더만, SNS에 있는, 올려있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도 내주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 집에도 한 몇 권 있는데, 여행을 갔다 와요. 그럼 사진들을 되게 많이 찍잖아. 그래서 사진을 보내요. 그럼 거기서 책을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앨범이 아니라 되게 마치 잡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코멘트 막 달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 자, 1번. 자, 우리 했고요. 2번 갑니다. 작품의 형식이 작품의 내용과 어떤 관련성?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대응. 그렇죠, 대응. 특히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까마귀와 강물입니다. 자,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네 번째 줄. 자, 문학작품에선 이러한 대상들을, 자, 객관적 상관물 밑줄. 자,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대상을, 자, 주관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상관 있게끔 만드는 사물입니다. 그래서 밑줄, 화자의 정서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 활용합니다. 자, 화자는, 자, 끝까지 밑줄 치세요. 객관적 상관물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정서를 심화. 이거는 본질이에요. 정서를 심화는 무조건 본질.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걸 환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본질이에요. 환기. 그러니까 심환 이꼴 환기 이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여기서는 뭐 나눴지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 상관물에 불어넣어서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하지? 감정 이입 그래요. 자, 특히 거기 제일 처음에 객관적 상관물과 자신을 비교해서 정서를 심화한다. 이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동일시와 대비가 있는 거예요. 동일시와 대비. 자, 예시답 볼게요. 화자가 처한 상황. 임과 이별하고 임을 두고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자, 까마귀와 강물의 기능 볼게요.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 요거 밑줄. 자,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 안타까움과 심리적 갈등,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갈등입니다. 알겠죠? 갈등. 자, 까마귀는 어둡고 슬픈 이미지. 자,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 밑줄.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임으로써 안타까운 이별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강물은 끝없이 흐르는 시간 및 이별의 이미지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하며 화자에게 떠나야 함을 재촉함으로써 자 이별의 아픔을 자 심어. 그래서 재촉함의 밑줄쳐. 재촉하다. 자 밑에 보니까 우리 아까 봤던 AB예요. AB. 그래서 AB. 자 59페이지 꼭대기 갈게요. 자 온열 한 행이 한 음보를 이룹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그래서 여긴 뭐 없는데 그냥 거기다 적으셔야 돼요. 3음보 7호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3음보라는 것은 민요적 율격이라는 거. 7호조는 정말 많이 써요. 김소월이. 저 7호조는 일본에서 넘어온 운율이라고 그랬죠. 쌤이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일본에 있는 노래를 번안한 겁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이런 거예요. 알겠지? 이런 게 7호조입니다. 그러니까 민요적 율격이 3음보만 민요적 율격이고요. 7호조는 아니라는 거. 알겠지? 민요적 율격 저거 아주 중요해. 3음보. 고려가요가 몇 음보였습니까? 3음보였어요.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고려가요가 3음보. 그래서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 세 가지 암기하라 그랬죠. 3분호. 그렇죠? 사발면이라고 해서 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가 한행이 한 음보입니다. 자 세 글자 다섯 글자로 비교적 짧고요. 그 다음에 호흡의 속도는 느려요. 자 나 보시면 한행이 3음보예요. 그렇죠? 자 일부 됐습니까? 일부 한행이 3음보. 특히 여기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그러니까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뭐 이렇게. 자 길어요. 그리고 비교적 빠릅니다. 자 효과 볼게요. 가는 한행에 각각 한 음보를 배열해서 밑줄 쳐 낭독의 속도를 늦춥니다. 얘들아 음보라는 것은 낭독할 때 끊어 읽는 단위예요. 그래서 낭독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 음보라는 것은 호흡의 단위입니다. 호흡의 낭독할 때 끊어 읽는 호흡의 단위. 그래서 낭독 얘기 나온 거야. 낭독 속도를 늦추고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망설이는 자 밑줄 쳐 망설이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 이에 비해 나는 한행의 3음보 낭독의 속도를 높이고 떠나기를 재촉. 여기다 다 밑줄. 그래서 이별의 정환을 심화하는 밑줄 쳐 외면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 선정, 후경. 됐습니까? 선정, 후경. 따라서 이러한 시행 배열은 이별의 아쉬움과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모든 표현법은 전부 다 주제, 정서, 상황,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마지막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알겠죠? 정서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자 시는 써진다는 거 말씀드렸지. 자 1분 쉬세요. 이제 슬픔의 기쁨에게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포인트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졸라 많아. 자 많으니까 잘 해가지고 잘 풀어야 해. 얘들아 지금 준 게 그거냐? 잘 봐봐. 이 윤리적 기능 2 그거 맞나 봐봐. 아닌 사람. 근데 왜 두 개가 남지? 저 녀석이 지금 또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 드릴게요. 또 다른 공방전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공방전이 치고 들어오면서 자 슬픔의 기쁨에게 자 이것까지 하고 싶시다. 학교에서 배웠어 혹시? 배웠어요? 슬픔의 기쁨에게. 자 한 장 넘겨보세요. 핵심 정리를 먼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멋대로 썼어요. 자유시예요. 자 그리고 서정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서정시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정서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 서정 거꾸로 읽으면 정서예요. 근데 아마 서정의 성품은 이럴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자, 성격은요. 자, 성찰적이고요. 비판적이고요. 의지적이고, 박애. 자, 박애라는 것은 저기 프랑스 국기에 있는 거죠. 그치? 자유평등 박애. 근데 이 박애라는 것은 인류애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지워도 돼요. 이거 몰라야 됩니다. 자, 제재, 슬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한 이기적인 삶. 요거 밑줄 쳐.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삶. 이거만 밑줄 쳐. 이거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반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반성 촉구요. 자,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완성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특징. 슬픔을 화자고요. 자, 기쁨의 행동을 질책하는 방식으로 자, 주제를 표현합니다. 슬픔과 기쁨이 지닌 일반적인 의심에서 벗어나서 슬픔의 긍정적인 의미하는 잠깐 뭐가 없네. 밑에 적어. 역설적 인식이라고 적어. 보통 슬픔은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은 긍정이고, 근데 슬픔을 긍정으로 놨어요. 이런 걸 역설적 인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하나 빠졌어. 하나 더 적어. 여기서 의인법이 사용됐어요. 왜냐면 감정을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알겠지? 의인법이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역설적 인식과 의인법이 핵심이야. 이 시에서는. 자, 가자. 자, 페이지. 이건 학교에 따라서 대화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가 나오면 대화체. 그래서 학교 와서 한번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이거 대화체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딱 두 선생님이 나오세요. 아니? 그리고 또 한 선생님은 근데 이건 대화체가 맞아요. 사실은. 그치? 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2인칭 대명사가 사용되면 자, 대화체입니다. 자, 갈게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나. 자, 위에 화자. 너무 자세하게 잘 돼 있어. 그치? 자세히 잘 돼 있어. 자, 나 화자고요. 그러니까 의인법입니다. 자, 슬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지? 그 뭐야? 그 뭐야? 그 슬픔이 기쁨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화자를 그렇게 머릿속에 형상화 시키세요. 슬픔이가 기쁨이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슬픔,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려는 이렇게만 다 했네? 그치? 자, 너에게도, 자, 너 세모 쳤죠? 기쁨입니다. 기쁨이.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사람, 즉, 이기적인 기쁨이에요. 이기적인 기쁨을 나타냅니다. 슬픔을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는 것은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인데, 연민과 애정이 담긴 슬픔이라고 돼 있잖아. 오른쪽에 하나 더 적어줘. 좀 길게 적자. 타인의, 이게 훨씬 더 정확해. 슬픔에 공감하는 슬픔이에요. 자, 이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크쇼 이런 거 보면, 그치? 거기에 이제 게스트가 나오면 게스트가 막 자기 힘든 얘기들을 막 털어놓잖아요. 막 눈물 흘리잖아. 그럼 함께 있었던 거기 진행자도 같이 눈물 흘리죠. 이게 뭐예요? 그 슬픔에 공감하는 슬픔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어떤 그 스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 흘릴 때 늘 잘 보시면 눈물 잘 흘리는 사람을 이렇게 포진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에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거기에 나오죠. 자, 그래서 타인에 공감하는 슬픔입니다. 자, 그래서 슬픔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그런가 여기 슬픔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입니다. 그렇지. 특히 즉 화자는 무조건 긍정이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것은 부정이고요. 내가 주는 것은 긍정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화자가 뭔가를 준다라는 것은 무조건 긍정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자, 겠다. 저 밑에 보니까 겠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호함입니다. 밑에 강한 의지만 적혀 있잖아요. 아니요. 거기다 단호함 이렇게 적으세요.
단호함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단호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겨울밤 세모, 그렇죠? 차갑다 어렵다 다 있죠?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 동그라미. 소외된 이웃인 거예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뭐니? 이기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기뻐하던 너를 위해서, 너 세모.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되어 있지. 자,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승부의 평등한 얼굴. 평등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치? 그 슬픔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에, 여기서 어둠 또 세모? 즉 시련 속에서 너를 찾을 때에 단 한 번도, 즉 웃어주지 않은,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평등한 인간으로 바라보면서 웃어주지 않은, 즉 외면하는, 됐습니까? 외면하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동그라미, 다시 얼어 죽을 때, 역설법.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최소한의 인정, 사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덮어주지 않은. 그래서 오른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관심.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죠? 무관심한 이런 얘기. 이기적인 이렇게. 무관심으로 인한 죽음이 또다시 외면받는 상황. 이런 거죠. 자,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자, 그래서 뭐요? 이기심, 무관심 다 세모 쳐야 돼. 이웃의 죽음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락한 삶만을 소중히 여기는,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그러니까 여기 눈물은 긍정인 거예요. 그죠? 너의 눈물을 위해,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기다림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 지금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맞아 틀려? 맞죠? 저기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그죠? 이런 걸 우린 변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야. 살짝 바꿨죠. 그죠? 변주라는 것은 반복 플러스 변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수업 시간에? 그치? 그러니까 변주.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어떤 기다림? 오른쪽에.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공감. 방금 선생님이 좀 적어준 거죠. 그렇죠? 자, 아픔을 공감할,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한 고통과 시련에 시간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한방눈 세모. 왜? 멈추겠대잖아. 그러면 한방눈을 멈추겠어요. 그러면 밑에 잠깐 뭐 안 써 있나? 그렇지. 가진 자들이 누리던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 한방눈이 내려서 한방눈이 계속 내리면 할머니는 계속 추위가 떨어야 돼. 그렇죠? 또 한방눈이 계속 내리면 동사자는 또다시 얼어 죽어야 돼. 이해가지? 그래서 이것을 멈추겠다 라는 얘기죠.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내리고, 봄눈 이거 동그라미 쳐야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즉 추워 떠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이제 소외된 이웃.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한방눈이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그렇죠? 화합, 조화, 의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기적인 너에게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즉 슬픔을 겪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여기 슬픔 뒷걸 뭐야? 사랑인 거야. 그치? 됐죠? 사랑. 자, 힘을 이야기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요거 중요합니다. 기쁨이 슬픔의 진정성. 에이씨, 이게 어렵게 써놨어. 자, 소외된 이웃의 슬픔이 극복될 때까지. 요건 밑줄 쳐. 그리고 두 번째, 그 위에 거보다도 이게 중요해. 타인의 슬픔에, 그걸 아픔으로 좀 바꿀까요? 그럼 이야기가 더 쉬울 텐데. 공감하는 슬픔을 알 때까지.
됐죠? 이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슬픔을 알 때까지. 그치? 뭐 기다리겠다. 됐습니까? 걸어가겠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넘겨. 이거 호승이 형, 호승이 형 거네. 이 형은 정말 시 너무 잘 써. 자, 밑에 넘어가면, 자, 시인이 슬픔을 화자로 해서 기쁨이에게 말하는 형식을 사용한, 자, 나왔잖아. 말하는 형식이라고요. 야, 무슨 채야? 대화체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학교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 사용한 의도를 작품의 주제와 관련 지어서 자, 이야기해 보자. 자, 예시 답안만 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화자인 슬픔은 청자인 기쁨에게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슬픔이 기쁨에게 하는 말은 시인이 독자에게 하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슬픔의 말을 통해서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밑줄 쭉 독자들에게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그 다음에 자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자, 됐어요. 자, 오른쪽에 자 가는 길 한번 정리하고 자 잠깐 쉬죠. 자, 가는 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당연히 전통적인 요소가 있고요. 왜? 민요니까 민요적이니까 삼원보니까 당연히 전통적이죠. 자, 그리고 애상적 슬프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향토적입니다. 왜요? 뭐가 사용됐어? 마지막에? 방언. 그렇지. 방언이 사용됐어요. 흐릅 기다려요. 뭐 여기 있었잖아. 그지? 토속적, 향토적이에요. 자, 주제. 이별의 아쉬움과 님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선정, 후경. 중요합니다. 자, 유음과 비음을 사용. 요거 밑줄 쳐봐. 자, 시 봐봐, 시. 유음과 비음이 어디 있냐면 자, 흘러가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흘러가는 느낌을. 그래서 유음과 비음이니까 쉽게 말하면 울림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보세요. 앞 강물, 뒤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그 다음에 밑에 흘러도 연달아. 미안합니다. 저기 그렇죠? 좀 곤잘레스 같은 느낌이죠. 자, 됐습니다. 스페인어 한 거 아니에요.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근데 스페인어 배우고 싶기도 해. 요즘에 내가 언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스페인어 좀 멋진 것 같아. 내가 아는 게 뭐냐면 이거 맞나?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에. 왠지 좀 느낌 있지 않아? 레알 마드리드. 왠지 느낌 있지 않니? 느낌 있어.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좀, 스페인어도 좀 멋질 것 같아. 멋질 것 같아. 그럼 스페인어 배우면 스페인과 그 다음에 남미. 그쵸? 남미 쪽에 다 스페인어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언어가. 자, 그 다음, 객관적 상관물, 까마귀 강물, 그 다음에 시행의 길이와, 자, 왜 어조라고 했어? 자, 바로 시행의 길이와 그다음 시행의 길이와 이걸 왜 어조라고 한 거야? 자, 이거 내용과 형식 이렇게 합시다. 내용과 형식의 대응. 자, 이게 어조는 말투거든요. 어조는 말투인데 굳이 왜 이렇게 갔어? 화자의 심리를 자 표현했다. 자, 그다음 내가 볼 때는 호흡 이게 훨씬 더 깔끔한데, 그치? 자, 전체 구성 선정 후경이고요. 시행 배열과 시적 의미의 관계 볼게요. 자, 1, 2연. 자, 한행을 자, 한 음보로 구성해서 느리게 호흡이 자, 느립니다. 그래서 망설임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3, 4연. 각 행을 1행에서 3음보로 구성해서 3음보의 경우 빠른 호흡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 그치? 이런 걸 보여준다. 까마귀와 강물의 기능 보세요. 까마귀는 어둡고 슬픈 이미지, 이별 분위기. 그래서 이별을 재촉합니다. 자, 강물, 시간의 흐름, 이별의 이미지. 바로 이별을
재촉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니까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화자의 슬픈 정서를 당연히 객관적 상관문이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서를 두 가지로 드러냈어. 앞부분에서는 그립다라고 해서 직설적으로 드러냈고요. 뒷부분은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